하겠습니다. 시험 대비 교재 10쪽 순환기관입니다. 순환계입니다. 순환계. 자, 순환계는 이제 그 혈액을 순환시키는 거죠. 혈액을 순환시켜서 혈액에 뭐 적혈구, 뭐 백혈구, 혈소판, 혈장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혈장은 주성분이 액체 성분인데 주성분이 물인데, 그런데 포도당이라던가 영양소 이런 것들을 녹여가지고 운반을 해주는 거고요. 적혈구는 뭐 물론 산소 운반해주고, 결국에는 혈액을 순환시키는 겁니다. 혈액을. 규칙적인 수축과 이완 운동인 무엇을 하여 혈액을 순환시킨다. 심장 박동이라고 쓰면 되죠. 심장 박동을 하여 혈액을 순환시킵니다. 심장이 그런 일을 합니다. 펌프 작용을 하는 건데, 심장이 이렇게 요만한 이제 심장이 이렇게 꾹 눌려요. 이렇게 그럼 피를 짜내는 거죠. 이렇게 꾹 눌러가지고 피를 꾹꾹 짜내는 겁니다. 네. 그럼 혈액 순환의 원동력이 되는 게 심장이 되는 거고, 두 개의 심방과 두 개의 심실로 이루어져 있다. 포유류는 대개 이런 구조인데, 포유류는 심장이 이렇게 생겼는데 하트처럼 생기긴 했어요. 하트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위에가 심방이고 아래가 심실이에요. 심방, 심실. 심방이 두 개 있고 심실이 두 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방과 심실 사이에 여기 위에가 심방이고 아래가 심실인데, 이렇게 판막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판막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판막이 있어서 혈액의 그 역류를 방지하죠. 그러니까 여기가 심방인데, 심방에서 심실로는 피가 내려가야 되는데, 만약에 거꾸로 오면 안 돼요. 거꾸로 올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 판막이 여기 닫힙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는 열리는데 이렇게는 닫히는 거예요. 이렇게 반대쪽으로. 이 구조가 지금 요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들어오기는 쉬운데 이게 나가려고 하면 이렇게 닫히는 겁니다. 그런 게 이제 판막이라고 하는 거고, 판막. 판막은 혈액이 거꾸로 흐르는 것을 막는다. 심장에서 혈액은 심방에서 심실로 가서, 이거는 좌심실이죠. 좌심실. 가서 다시 이 대동맥으로 나가야 되는데, 여기 또 판막이 있습니다. 판막. 그래서 이렇게 나갑니다. 이렇게. 동맥 방향으로만 흐른다. 판막의 역할은 혈액이 거꾸로 흐르는 것을 방지합니다. 자, 그래서 심방은 위에 있는 부분이긴 해. 심방.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심장을 바라볼 때, 내가 바라봤을 때는 이쪽이 오른쪽이지만, 심장 달려있는 사람 입장으로는 심장이 이렇게 달려있어요. 그러면 이쪽이 좌측이에요. 내가 보는 거는 이쪽이 우측인데, 심장 달려있는 사람한테는 이쪽이 좌측입니다. 그래서 여기 좌심방, 좌심실이 되는 거고, 요거는 우심방, 우심실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방실 이렇게 돼요. 자, 근데 이제 심방으로는 혈액이 들어와요. 심방으로는 혈액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들어와요. 이렇게 심방으로는. 그런데 이제 우심방은 대정맥이라고 해서 온몸을 지나온 혈액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좌심방에서는 폐정맥이라고 해서 폐를 지나온 혈액이 옵니다. 폐정맥. 그러면 이제 폐정맥부터 이제 시작해 볼게요. 폐정맥에서는 폐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폐에서 산소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와요. 산소를 받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좌심방으로 들어와서 좌심실로 내려갔다가 다시 이쪽이 이제 요게 동맥입니다. 요 동맥. 대동맥을 타고 가요. 근데 어디로 가냐면 온몸에 모세혈관으로 갑니다. 모세혈관으로 가요.
온몸의 모세혈관에서는 각 세포들한테 산소를 전달해줘요. 산소를 전달해줍니다. 근데 그럼 산소 가지고 뭐 하냐면 세포 호흡을 합니다. 세포 호흡. 세포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때 산소가 필요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세포 호흡을 해. 세포 호흡을 하고 뭐가 나오냐면 이산화탄소가 나와요. 그 이산화탄소를 다시 모세혈관에 줍니다. CO2를. 그러면은 피가 이산화탄소가 많은 피가 돼서 다시 다 이렇게 이렇게 모여서 대정맥을 통해서 우심실까지 갑니다. 우심방까지.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거를 온몸순환이라고. 온몸순환. 좌심실부터 시작해서 대동맥, 모세혈관, 대정맥, 우심방까지 오면 온몸순환이 끝나요. 그러면은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오면은 산소가 많았었던 피가 이산화탄소가 많은 피로 좀 바뀌는 거예요. 물론 이산화탄소가 더 많은 건 아닌데 아무튼 이산화탄소가 더 많아진 피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많은 피를 우리가 정맥혈이라고 해요. 정맥혈이 돼. 그러면 산소가 많은 피는 동맥혈이라고 합니다. 산소가 많으면 동맥혈이라고 해요. 그럼 정맥혈이 우심방까지 왔죠? 그럼 우심실 내려와. 그 다음에 이게 수축을 하면서 피를 꼭 짜내는 거야. 그럼 일로 나가요. 폐동맥이 있는 대로. 그럼 폐에 가서 뭐 하냐면 이산화탄소는 다시 내보냅니다. 폐에서. 그 다음에 산소는 다시 들어옵니다. 이렇게. 그러면 산소가 많아진 피로 바뀐 거예요. 그게 폐정맥을 타고 다시 좌심방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쭉 계속 산소 들어오고 쭉 가서 산소 주고 이산화탄소 받아서 이산화탄소 많은 피가 다시 폐로 가서 이산화탄소 나가고 이렇게 순환을 쭉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다시 우심방과 좌심방이 있는데 우심방은 여기 우심방이죠. 우심방은 대정맥을 통해 온몸을 지나는 혈액을 받아들인다. 근데 이 혈액은 저거나 요때는 정맥혈이라. 정맥혈은 산소가 좀 줄어들고 이산화탄소가 많아진 피입니다. 근데 좌심방은 폐에서부터 오는 폐정맥을 통해서 혈액을 받아들이는 건데 폐를 지나온 혈액은 동맥혈이라고 합니다. 동맥혈. 적어놓으세요. 동맥혈은 O2가 이제 많은 거예요. 요거는 O2가 적은 거고, 정맥혈은. 그 다음에 심실은 심장에서 혈액을 내보내는 곳으로 동맥과 연결되어 있고, 심방보다 두꺼워요. 여기 보면 이게 두꺼워, 진짜로 이렇게. 이게 두꺼워. 이게 근육으로 되어 있거든, 근육. 두껍습니다. 근데 탄력성이 강한 근육으로 되어 있다. 근데 근육이 가장 두꺼운 게 어디냐면 좌심실이에요, 좌심실. 왜냐면 좌심실에서는 온몸으로 내보내야 돼요, 온몸으로. 펌프 작용을 통해서 엄청 세게 이거를 이제 꽉 짜내야 됩니다. 그거보다는 이제 우심실은 폐까지만 보내면 돼, 폐. 그래서 이제 더 두꺼운 곳은 좌심실입니다. 우심실은 폐동맥을 통해서 혈액을 내보내는 거고, 좌심실은 대동맥을 통해서 혈액을 내보내는 겁니다. 판막이 어디 있냐면 심실과 심방 사이, 심실과 동맥 사이에는 여기 판막이 있습니다. 판막이 지금 4군데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런 거는 혈액이 거꾸로 흐르는 것을 방지하고 심방에서 심실에서 동맥 방향으로만 흘러야 되고, 거꾸로 흐르면 심장병이에요. 심각한 병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심장병에 걸리면. 그러니까 심장도
순환계에 속하는 순환기관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혈관도 순환기관이 되는 겁니다. 순환계에 속하는. 자, 심장에서 나오는 혈액이 흐르는 거는 동맥이고, 동맥. 혈관벽이 두껍고 탄력성이 강하다. 심실에서 나오는 높은 혈압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자, 모세혈관은 이제 동맥에서 나온 피가 모세혈관 지난 다음에 정맥으로 다시 모이는 거거든요. 모세혈관은 이제 그물처럼 퍼져 있는데 혈관벽이 매우 얇아야 돼. 매우 얇아야 돼, 혈관벽이. 그래야지 물질 교환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산소가 왔다 갔다 하고 이산화탄소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포도당도 왔다 갔다 하고 이래야 되는데 모세혈관은 벽이 되게 얇습니다. 그래서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로 산소와 포도당이 이동할 거고, 조직세포에서 온몸 세포 호흡을 하고 나면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이 나옵니다. 이산화탄소와 노폐물. 그거는 조직세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맥은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액이 흐르면 정맥이라고 하고, 혈관벽이 동맥보다 얇고 탄력성이 약하다. 판막이 있다. 정맥은 판막이 있습니다. 정맥은. 동맥은 판막이 필요 없는데 정맥은 판막이 있어요. 사진이 없네. 그림이 없네. 아, 이런 식으로 옆에 있구나. 요거 판막입니다. 판막. 판막이 있는 게 정맥입니다. 정맥. 판막이 없어도 되는 게 동맥이고. 이거는 B는 모세혈관. 판막이 있으면 동맥이다. 혈압이 약해서 혈액이 역류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혈관에서 혈관벽의 두께는 동맥이 제일 두껍고 정맥, 모세혈관 순이고요. 혈압은 동맥, 모세혈관, 정맥. 정맥이 제일 혈압이 낮아요. 정맥이 혈압이 낮습니다. 멀리 있기 때문에 심장에서부터 되게 멀리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흐르는 속도는 동맥이 제일 빠르고 정맥, 그 다음에 모세혈관이 느립니다. 근데 이게 느리게 흘러야지 물질 교환이 잘 되는 거예요. 혈관벽이 얇고 느리게 흘러야지 물질 교환이 잘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흐르는 과정은 이제 동맥에서 나와서 모세혈관 지나서 정맥으로 가는 거죠. 이거는 혈액이고요. 옆에 일단은 심장이랑 혈관 부분만 좀 풀어 먼저 볼게요. 4번까지 5번까지 풀면 되네. 1번부터 5번까지 풀어주시고, 잘 했죠? A에서 D 이름 써라. A는 이제 우리가 볼 땐 좌측이지만 달린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우측입니다. 우심방. 그 다음에 우심실, B는 우심실. 여기는 이제 좌심방. 이건 좌심실. 그 다음에 혈액을 받아들이는 곳, 심방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A랑 C. 얘가 정맥인 걸 알 수 있는 이유는 여기 판막이 있기 때문에, 판막이 있으면은 여기가 정맥입니다. 정맥이고, 판막이 없으면 혈액이 역류할 수가 있습니다. 혈압이 되게 낮아서. 요거는 동맥이고요. 동맥. 이거는 모세혈관. 그런데 심장에서 나온 혈액은 A를 거쳐서 B, C 순으로 가야 되고요. 모모에서 혈액과 조직 사이에서 물질 교환이 일어난다. B에서 기호를 쓰라고 되어 있으니까 모세혈관에서 물질 교환이 일어납니다. 혈압은 기호를 쓰라고 되어 있죠. 기호. 혈압은 A가 제일 높고요. 그 다음 B, C 순이고, 혈관벽의 두께는 A가 제일 두껍고 그 다음에 C, B고요. 흐르는 속도는 A, C, B입니다.
B가 제일 느리게 흘러요. 그래야지 물질 교환에 더 유리합니다. 심장과 정맥 사이에 있으며 혈액이 거꾸로 흐르는 것을 막는 구조는 판막이고, 판막. 네. 2번에 네. 폐를 지나면 혈액을 받아들이는 것이 기울어지는데 어. 그 A도 대정맥을 그러네요. 통해서 잘못 읽었네 내가. 폐를 지나면 혈액이 받아들이는 건 C죠, C. 미안해요, C. A는 온몸에서 온 거고, 폐를 지나온 건 C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적혈구는 아직 안 했고요. 예, 옆에 보겠습니다. 다시. 자, 혈액은 혈구 성분과 혈장 성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혈액은 원래 좀 걸쭉한데 그거를 원심 분리기에 넣고 돌리면 분리가 돼요. 혈구랑 혈장이. 혈구는 이렇게 돼 있고 혈장은 좀 이렇게 투명한 액체인데 약간 노란 빛이 납니다. 혈장은 액체 성분이고, 그다음에 세포성 성분은 혈구다, 혈구. 그래서 이 적혈구, 요건 백혈구고요, 백혈구. 백혈구에는 핵이 있습니다, 핵. 요게 핵이야, 요게 핵. 요런 거 핵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혈소판. 여기 아무것도 없는 곳에 이렇게 화살표한 것 같지만 이게 혈장이에요, 혈장. 액체 성분이 혈장에다가 화살표한 거다. 혈장의 주성분은 물이고, 그 물에 영양소랑 이산화탄소, 노폐물 등이 녹아서 운반이 되는 거고요. 자, 적혈구는 가운데가 오목한 원반 모양이고 핵이 없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핵이 없어요. 핵이 없습니다. 원래 세포들은 핵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다시 분열하고 이래야 되는데 적혈구는 그 골수라고 해서 뼈 안쪽에서부터 생산이 돼서 나중에 파괴가 돼요. 아무튼 핵이 없고, 헤모글로빈이 있어 붉은색을 띠고 산소 운반을 한다. 산소 운반. 헤모글로빈이라는 애가 산소랑 결합을 해요. 결합을 해서 산소를 운반하게 해주는 거고, 운반하는 거고요. 백혈구 모양 일정하지 않고 핵이 있다. 그 다음에 이런 애들은 식균 작용이라고 해서 균을 잡아먹는 작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혈소판은 모양이 일정하지 않고 핵이 없다. 핵이 없고 얘네들은 혈액 응고 작용을 합니다. 피가 나면은 혈소판이 터지면서 이렇게 혈액을 응고시킵니다. 이렇게 막 엉겨붙게 하죠. 혈액순환 중에 좌심실부터 출발하는 것은 온몸순환입니다. 온몸순환. 좌심실에서부터 나와서 대동맥, 모세혈관, 대정맥, 오심방 이렇게 돌아옵니다. 좌심실부터 출발하는 거는 온몸순환이다. 오심실에서 나가서 이제 이러면 폐를 갔다 오는 거죠. 폐순환이라고 하고, 오심실에서 나간 혈액이 폐의 모세혈관을 지나는 동안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산소를 받아 좌심방으로 돌아오는 그런 순환, 그런 걸 폐순환이라고 한다. 오심실, 폐동맥, 폐의 모세혈관, 그 다음에 폐정맥, 좌심방. 자, 네, 잘 봐요. 요게 이제 그림을 이제 이렇게 그린 거긴 한데, 반쪽 나눠서 산소가 많아지면은 요쪽 화살표가 이렇게 요런 까만색 화살표로 되어 있는 요쪽 부분이 다 동맥혈이에요. 네, 산소 많은. 근데 여기 잘 봐요. 폐정맥이라고 써 있지만 동맥혈입니다. 네, 중요한데 폐정맥이라고 써 있어도 동맥혈이에요. 정맥이라는 거는 심장으로 들어가는 피가 흐르는 혈관인데, 근데 동맥혈이나 정맥혈이나 구분하는 건 산소가 많고 적고로 구분하기 때문에 들어가기는 한데 산소가 많으니까, 예, 폐정맥에도 동맥혈이 흐르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되고, 이산화탄소가 많아진 혈액은 이제 대동맥, 오심실, 오심방, 좌심실 거쳐서 폐동맥에 이렇게 가서 물질 교환을 하는 건데, 요쪽은 산소가 적고 이산화탄소가 많은 피입니다.
이런 피들을 뭐라고 하냐면 정맥혈이라고 하죠. 정맥혈. 이쪽은 동맥혈이라고 하고. 됐나요? 자, 폐순환이 일어나고 이제 온몸 순환이 일어나는 거고. 잠깐 테스트 아까 6번부터 10번까지 해보시고요. 다 했죠? 적혈구는 산소 운반 작용을 하는 거고요. 산소 운반. 백혈구는 식균 작용하고 식균 작용. 혈소판은 혈액을 응고합니다. 혈액 응고. 그 다음에 혈구수 중 가장 많은 거 이해하기는 안 했네. 적혈구가 가장 많고요. 핵이 있는 것은 백혈구이고, 산소가 많은 혈액이 흐르는 곳, 폐를 지나와서 나, 비, 디라 이렇게 온몸 순환하는 경로는 D부터 시작입니다. D부터 시작해서 D에서 라, 그 다음에 온몸의 모세혈관, 그 다음에 다 A. 다음은 폐순환 경로인데 폐순환은 오심실부터 시작해요. C부터 해서 오심실, 그 다음에 폐동맥, 간. 구조? 뭐라고요? 이거는 그 뭐냐 가나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 그냥 구조 쓰라라고 돼 있는데 기호를 쓰라라고 돼 있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폐동맥, 폐의 모세혈관, 그 다음 폐정맥, 그 다음에 심방까지. 답안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를, 기호를 쓰라라고 되어 있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요것도 칸 채워보시면서 해보겠습니다. 1번, 여기. 12쪽 한번 채워봐 주시고. 자, 같이 채우면서 볼게요. 여기는,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요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대동맥입니다, 대동맥이고, 여기는 좌심실이니까 좌심실에 연결되고, 산소가 많은 혈액은, 동맥혈이라고 합니다, 동맥혈. 근데 여기로 가서 이제 모세혈관을 쭉 거쳐가지고 이렇게 대정맥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 대정맥입니다. 대정맥.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심방에 연결되는 거고. 그럼 이때는 모세혈관에서 산소를 그 세포들한테 주고 이산화탄소를 받아오기 때문에 산소가 적은 정맥혈이 흐릅니다. 정맥혈. 그 다음에 여기로 내려오겠죠? 그럼 이제 요거는 이제 오심방이고. 근데 이거는 온몸을 지나온 혈액을 받아들이는 거고, 산소가 적은 정맥혈이 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오심실이죠. 오심실이고, 몸으로 혈액을 내보내면 이렇게 가는데 이게 폐로 가는 동맥입니다. 폐동맥. 폐? 폐로 돼 있네. 폐로 되긴 해도 되네. 하여튼 폐로 가는 폐로 혈액을 내보내며 산소가 아직까지 적어요. 정맥혈이 흐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로 가서 폐가 양쪽에 있으니까 이 혈관이 이렇게 양쪽으로 나뉘어지는 겁니다. 지금 폐가 양쪽에 있잖아요. 심장 가운데 두고. 그럼 폐로 가는 동맥이니까 폐동맥이고, 그러면 쭉 가면은 얘는 폐동맥은 우심실에 연결되어 있고, 우심실에 연결되어 있고 산소가 아직까지 적습니다. 정맥혈.
그러니까 이게 좀 헷갈린 게 이런 거야. 이름은 동맥인데 폐동맥이잖아요. 근데 P는 정맥혈이 그런 거예요. 왜냐면 이제 동맥이라고 이름 붙이는 거는 P가 나오면 동맥이기 때문에 심장에서부터. 그 다음에 요거는 산소가 적으면 정맥혈이니까. 그래서 폐로 가서 폐에서 산소를 받아오겠죠? 그럼 다시 들어올 때는 폐정맥입니다. 폐정맥이고 좌심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산소가 많아요. 그럼 이러면 동맥혈입니다. 이것도 이제 이름은 정맥인데 폐정맥. 근데 P는 동맥혈이 그러는 거예요. P는. 틀리니까 조심해 주시고 여기로 들어왔죠? 좌심방이고 이거는 폐를 지나온 겁니다. 폐를 지나오면 산소가 많은 동맥혈이 흐르는 게 되고요. 여기도 이제 밑으로 내려오겠죠? 요건 판막이고 판막은 혈액이 거꾸로 흐르는 것을 막는다. 판막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그죠? 심방과 심실 사이에 있는 거지 심실 사이에 있는 건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좌심실이고 좌심실에서 이렇게 꾹 짜면은 이제 온몸으로 혈액을 내게 됩니다. 그때는 산소가 아직은 많은 거죠. 그러면 동맥혈이 흐르는 겁니다. 알겠어요? 네. 그 다음에 원반 모양이고 가운데가 오목하고 핵이 없습니다. 적혈구. 적혈구고 혈구 중 가장 많아요. 붉은색 색소를 헤모글로빈이라고 합니다. 헤모글로빈이 있다. 근데 걔가 뭐 하는 애냐면 이제 산소를 결합을 해가지고 산소 운반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부족하면 빈혈이 생깁니다. 머리에 산소 공급이 적어지고 이러면 빈혈이 생기는 거고요. 요거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혈장이죠. 혈장. 물이 주성분입니다. 물. 영양소, 노폐물 이런 것들을 운반해준다. 요거는 백혈구. 백혈구는 모양이 일정하지 않고 핵이 있어요. 혈구 중 크기 가장 크고 수가 가장 적습니다. 식균작용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식균작용. 몸의 세균을 이제 잡아먹는 거죠. 요거는 혈소판이고 모양이 일정하지 않고 핵이 없습니다. 혈소판도. 혈구 중 크기 가장 작고 혈액 응고작용을 한다. 되시죠? 여기까지 했고 숙제는 여기 암기노트 선생님이 줄 거예요. 암기노트 3개 여기 위에 칸 채우시면 되는데 여기 한번 읽어보시고 칸 채우면 됩니다. 근데 이게 단어가 좀 생각 안 난다 그러면은 그냥 뒤에 답지 같이 첨부하거든요. 답 보고 채우시면 돼. 이거 외우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중단원 기출문제 아니에요? 네, 여기는 숙제 안 내줄게요. 네. 앞에 중단원 기출문제랑 암기노트 3개 세트 요거 숙제로 내줄게요.